이제 여러분들이 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냐면요. 나를 상품화 시켜야 된다는 나를 상품화 시켜서 나를 마케팅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영업도 되고요. 비즈니스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삼성의 냉장고를 살 때 여러분들 고민을 합니까? 삼성 냉장고 살 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까? 안 하죠. 왜 고민을 안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삼성 냉장고는 왜 고민을 안 할까요? 이미 다 알려져. 예. 그렇죠. 삼성 하면은 이미 이제 전자제품을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다. 세계적인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냉장고라면 별로 고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바로 산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계순 선생님이 추천하는 무슨 부동산 뭐 어떤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계순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그 매물을 샀는데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브랜드 마케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유계순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고민을 해야 돼. 그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랑 상담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정동문 교수 이름을 들었을 때 정동문 교수는 한국에서 치유 변화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다. 저기 가면은 무조건 치유가 돼. 변화가 돼. 고민 안 하고 와서 여러분들 훈련할 수 있다면 제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정동문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난 모르겠어. 일단 상담 받아보지 뭐. 상담을 받고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고민을 하고 구입하느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입하느냐 그 차이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파비스라는 회사도 있고 또 우리 김연수 선생님은 이제 또 애터미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파비스나 애터미나 다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 좋아. 그러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래. 저도 이제 애터미 제품을 이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치약이나 칫솔 같은 경우는 저는 애터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약, 칫솔도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애터미 가게에서 사요. 그건 뭐냐면 애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파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디플러스나 효소차가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구입해서 어머니한테 드리거나 또 저희 가족들한테 주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회사 말고 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자, 여기 이한나, 예를 들어서 유예순, 뭐 김연수, 뭐 쭉 이름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다 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객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제 체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객들이, 믿고 좀, 내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추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 구입하겠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겠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맞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쭉 가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이걸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시작.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피드백을 좀 들어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신 자신을 제품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제품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작. 당신 자신을 제품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제품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제품이라면 내가 어떤 제품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품. 자, 그 다음에 자, 브랜드 정신, 당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시작. 브랜드 정신,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상품 안에 그 브랜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가치를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당신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아침에 당신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억지로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정말 가슴이 뛰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이죠? 가슴이 뛰어서 야, 여기 이제 우리 이영란 센터장님은 이미 5천원 아. 예, 우리 이영란 센터장님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가슴 뛰는 열정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가슴이 뛰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일어난다면 아직은 열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재능은 무엇인가? 시작. 남들과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재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점. 일반적인 장점은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이해를 잘한다든지, 대화를 잘 들어준다든지, 뭐 공감력이 있다든지, 뭐 성실하다든지. 일반적인 장점은 많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좀 독특한,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만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시죠? 당신만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슬로건 있잖아요. 슬로건. 자기만의 어떤 슬로건이 이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뭔가 좀 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요게 없다면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금방 안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소신을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진 않구나. 사실 좀 반성을 하세요. 반성.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요 계기로 삼아서 정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이제 쭉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우선 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저를 여기 질문에 맞춰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나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자,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정동문 교수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자기 일에 대해서 대단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스피치나 치유 변화에 있어서는 뭐 두 번째라면은 스스로 기분 나빠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듣고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제품인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한다면 저를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자, 기적의 치유사, 혁명적인 변화 코치, 사랑의 첫 만남 전도사 이렇게 저는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제 제품이라는 게 어떤 물건만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언어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의 치유사, 기적의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의 치유사,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적인 변화 코치, 그리고 어떤 사랑의 첫 만남,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람의 어떤 치유를 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어떤 첫 만남 전도사,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정신, 당신 핵심 가치는 뭐냐? 저희 핵심 가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입니다.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 자, 왜 이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은 참 자아를 실현해야만 행복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참 자아. 이제 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사랑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를 참 자아라고 하거든요. 참 사랑. 자, 이 참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참 만남. 이게 이제 제 핵심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당신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잠을 깼을 때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은 뭐냐면은 저는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힘을 줘야 된다. 솔직히 저는 그 부산에서 이제 어제도 부산에 하루 내내 강의를 하고 늦게 왔단 말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녁에 왔지만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제가 새벽에 와요. 새벽에 한 3시, 4시에 도착을 해요. 3시, 4시에 집에 도착하면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해요. 피곤하겠죠. 근데도 제가 5시 50분 정도 된 잠을 깨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제가 글을 올리거든요.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아침에 저는 한 7시, 8시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 카톡에 제가 글을 다 보내줘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나는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신이 있는 거죠. 내 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제 시간에 글을 올리지 않고 개인적인 카톡에 개인 글을 보내지 않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잠을 못 자고 3시, 4시에 밤차를 타고 집에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6시에 기상 미션을 올리고 7시, 8시에는 내 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글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오늘 또 벌떡 일어나죠.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고 제 글을 기다리는 수천 명, 수만 명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거든요. 예.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글 보내는 거 보셨죠?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하지만 아침에 글을 보내 어제도 유튜브 뭐 저기 강의 올리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소신 거기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좀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은 나를 위한 힘보다는 다른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어떤 미션이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힘. 예.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개 가슴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당신의 재능. 남들도 다 갖고 있는 재능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이제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재능을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났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났거든요. 모든 분야에 다 천재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예, 그 천재성의 자기 재능을 발견을 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에 그 천재성을 좀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람을 만나서 사람 상담하고 코칭하고 대화하고 또 강의를 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거 굉장히 타고났다는 생각을 해요. 전 하늘이 내린 의사다. 네. 저를 이제 스스로 하늘이 내린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배우지 않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저는 알아요. 굳이 심리학책을 보지 않아도 대충 사람 만나보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이게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내린 의사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치유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자기만의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할 수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하고 뭐 계산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 뭐 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참 참고로 우리 아까 강의했던 우리 김경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아니까 한번 질문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나 싶었어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요.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 내면에 힘이 있어요. 내면 힘도 있고 예. 예. 또 한번 여러분들 느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차별화된 재능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 편안하게 해주고 내적인 힘도 있고 자연거인. 저도 그거 인정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뭐 우리 사무국장님의 장점이죠. 근데 저는 더 큰 차별화된 재능은 뭐냐면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세심한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민감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감성. 예, 분위기 파악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사람 만나면 사람의 마음도 금방 간파를 해버리고 막 사람을 읽어버리는 능력이 NLP적으로 본다면은 캘리브레이션, 감각적인 민감성, 그 센슈리 어큐티. 타고났네요. 그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예, 예.
제가 볼 때는 김경식 국장은 사람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저걸 치료나 뭐 어떤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런 데 연결시키면 아주 탁월한 치료사가 될 수 있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죠. 사실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선생님 없으시는 거예요? 저는 민감성이 떨어지죠. 민감성이 떨어지지만 하도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하기 때문에 감각을 가지고 경험적인 감각을 가지고 제가 잘하는 거지 타고난 건 아니죠. 근데 사무국장님 그걸 타고났죠. 네. 그래서 아주 섬세한 것을 그대로 간파하는 그 아주 탁월한 재능이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자기만 차별화된 재능이 있거든요. 그걸 아느냐, 그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 이영란 센터장님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남의 그 안 좋은 게 별로 눈에 안 띄고 네, 좋은 것만. 어떻게 딱 보면 그 사람의 좋은 거가 눈에 딱 띄고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그 사람 마음이 금방 동화가 되거든요. 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줘야 우리 될지. 사무국장님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 또 한술 더 떠버리네요. 더. 그리고 야. 별로 그 사람의 안 좋은 거가 제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시기 질투가 별로 없어요. 아, 전혀 안 생겨요. 그러면은 이영란 센터장님은 저와 사무국장님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의 그 민감성과 제가 사람을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저기 어떤 사람이든지 좋게 보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래요. 아니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단점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좋은 점만 다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싫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거의 사람이 좋아요. 아니 그런 걸 이제 갖고 있으면서 또 민감성과 이렇게 저와 우리 사무국장님을 합쳐놓은 그런 걸 이제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는 대단한 거네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진짜 이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경란 센터장님은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큰 조직의 리더. 사람을 막 품고 포용하고 그 조직을 이끄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아, 왜 실력이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어쩌면은 1번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이경란 센터장님이에요. 지금 제가 쭉 팝스의 여러 리더들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 중에 어쩌면 1번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이경란 센터장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가찬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그 어떤 환경이나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팝에서도 굉장히 잘해주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강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강의도 가장 잘할 수 있고요. 뭐 인간관계나 뭐 사람 조직화, 뭐 아이가 이런 걸 볼 때 감각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계세요.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다 저를 보고 정말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거 그다음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슬로건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 아침에 글 보낼 때 맨 밑에 이렇게 쓰잖아요. 사랑의 첫 만남 심리가족,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인재의 전동문 드림 이렇게 제가 쓴 거 보십니까? 네. 그게 제 캐치프레이즈예요. 사랑의 첫 만남 심리가족,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 저기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그 참 응원해주고 싶고요. 정말 멋지고 지켜보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뭐 애터미를 하건 팝잇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야 저분 진짜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사명감도 넘치고 저분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다.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느낌을 갖고 고객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객을 당당하게 만날까요? 눈치 보면서 만날까요? 당당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제 이야기 들으니까 뭔지 조금 느낌이 옵니까? 네. 아직 이제 이걸 만들지 못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늘 이제 첫 강의 듣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면 한 3년이 걸려요. 3년. 어떤 사람이 그 고객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 한 3년 정도 일관성 있게 뭔가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삼성이라는 회사는 괜찮은 전자회사야. 삼성이 전자제품 뭘 쓰든지 안전해.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예. 기간이 얼마나 필요했죠? 자, 우리 삼성을 간 게 몇 년입니까, 솔직히? 뭐 수십 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한 3년 정도 일관성 있게 뭔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쭉 만들어 가다 보면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고객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삼성은 최고의 전자회사구나 이거지. 자, 유계수는 저런 사람이구나. 김현수는 저런 사람이구나. 김경실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한 3년 됐거든요. 사무국장님 되게. 처음에는 김경실 국장님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나약하다.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약하다, 착하다, 뭐 열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이 나약한 사람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봤다니까요. 나약하다, 착하다, 열이다. 그게 첫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막 가기도 하고 보이스 트레이닝, 뭐 발표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이제는 작은 거인이 되는 거예요. 나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뭐 아주 철저한 사람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년 3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야, 김경실 하니까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 센터 선생님들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는 오늘 하루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고 오늘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강의 듣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낌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한번 봅니다.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자 브랜드 이미지는 자 재능과 열정과 가치와 비전 그 중심에 나의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브랜드는 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옛날에 수요가 적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이인희 선생님이 서울대 갔던 그 시절에는 대학 갔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대학 간 사람이 100중에 20명 정도 대학을 가고 80명은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명 대학 가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또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를 가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학 간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 사법고시를 치러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또 의대 간 사람 의사가 되고. 이때는 도전하는 수요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5년, 10년 공부하면 판사, 검사 됐어요. 의사도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몇 %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수요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지금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1000명을 뽑는데 뭐 한 10만 명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그냥 오랫동안 막 도전한다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한다는 시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가능했지만 최소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말은 맞지 않다. 그럼 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만의 우물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물을 뭐라고 하느냐? 수맥. 자, 수맥 시작. 그러니까 성공의 수맥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공의 수맥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수맥이 부동산 중개업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팝비스 영업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터미에 있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교육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맥은 다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성공 수맥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우물을 파면 물이 가장 잘 나올까? 그 수맥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나만의 성공 수맥을 잘 찾아내고 2단계로 뭐냐면은 자, 그 성공 수맥에 맞게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우물을 파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공 수맥을 찾아서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 이야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성공 수명이 어디 있냐 쭉 보니까요. 첫 번째는 자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이거 재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재능.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1번이 뭐지 이거죠. 남들 차별화된 남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는 놀면서도 일을 하는데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지? 나만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지? 천재성. 자 모차르트가 그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이중섭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요걸 일단 아셔야 된다. 자기만의 재능. 그럼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어릴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잘했는가?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칭찬했는가? 어릴 때 여러 과목들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학과목 중에 그다지 노력을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왔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는가? 이런 거 있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재능이라는 거죠. 예. 그걸 다 찾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막 가슴 뛰게 만들고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흥분되고 이게 열정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어. 빨리 아침에 와서 침대를 팍 차고 일어나서 내가 빨리 좀 출근해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만드는 이게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정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있잖아요. 소풍 가는 날 어땠어요? 소풍 가는 날 혹시 늦잠 자신 분 있습니까? 소풍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소풍 너무 재밌죠? 네. 소풍이 어떤 뭐 가기 싫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소풍 가는 날 저도 이제 항상 기다려줬던 게 소풍 가는 날에는 엄마가 계란을 삶아주고 사이다 한 병 사주고 김밥 싸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소풍 가는 날 유일하게 이제 계란을 먹는 거지. 삶은 계란. 요즘은 삶은 계란 흔하지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삶은 계란 먹고 사이다 한 병 먹고 뭐 김밥을 먹는 게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소풍처럼 기다려지는 그 일이 뭐냐? 자,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개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저는 아침에 6시에 땡 하면 목표를 올리고 여러분도 글을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게 기다려져요. 제가 아침에 일과가 첫 번째로 미션 올리고 여러분들랑 글 나누는 거예요. 글. 오늘은 어떤 힘을 주는 글을 보낼까? 어떤 글을 보내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거죠. 저는 그게 항상 그 아침에 저를 가슴 들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막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책도 보고 막 내일 아침에 올릴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머리에 생각을 하고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언제 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가 가장 맑을 때. 매일가 쓰시는 거예요? 매일 쓰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면 이게 해놨던 거 돌리고 해놨던 거 아니에요. 해놨던 거 하면 제가 6시 때 가면서 쓰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쓰는 시간 7시에 올릴 때도 있고 8시 올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어난 이후에 제가 고민해서 쓴다는 거죠. 그거 쓰는데 어떤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쓰죠. 근데 그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의 약속이죠.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쓴다.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열정, 자신감 심어주는 한 편의 글을 무조건 쓰겠다. 이건 이제 저희 약속인데 그래서 아침에 기다리는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글을 쓸까? 그게 이제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6시에 땡 하면 기상미션 딱 올려요. 나의 사명문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씻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재미 열정을 한번 봐봐요. 새벽이 기다려지고 침대를 박차게 오게 만드는 그 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 모든 사람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내면 수강고시에 들어가 보면요,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따라서 신성. 이거 신성은 신과 똑같은 마음을 신성이라고 해요. 신과 똑같은 마음. 뭐 종교가 있는 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목소리. 뭐 절을 다니는 분은 부처님의 목소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이제 어떤 절대자들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옳은 것. 사랑을 지향하고 진리를 지향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일단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그 사랑을 지향하고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랑과 진리에 맞는 일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감동이 될 때가 뭐냐면 이거는 사랑을 지향하는 길이고 이거는 진리를 지향하는 일이구나. 그때 가슴이 들뜨고 이게 막 흥분되고 막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되게 이제 그 사랑 진리에 입각한 일이 뭐냐면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뭐 정의를 위해 싸운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거뭐 이런 것도 같은 원리고, 그렇죠? 뭐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옳은 일이구나. 이건 사랑이 깃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커진다는 거죠. 혹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랑 진리를 느끼시나요? 네. 예. 그 사랑 진리를 느낀다면 그 사랑 진리를 느끼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고, 예? 특히 말 비굴함을 뛰어넘어서 당당한 자신을 갖게 만들고. 왜 우리가 고객들 눈치를 봅니까? 고객 만나면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눈치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비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사랑에 입각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이용하는, 단지 돈벌이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이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는 일이고 너무나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이 사람 실패를 뭐 거절을 하건 뭐 실패를 하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내 소신껏 내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치. 네. 그래서 가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뭐 이렇게 괜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건 달라집니다. 옛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청호나에서 정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또 웅진코웨이 정수기 뭐 그 정수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영업하는 분들을 쭉 보니까요, 이분들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은 그냥 이번 달에 정수기를 몇 대를 팔아야 하면 돈을 얼마를 벌어요. 돈을 얼마를 벌기 위해서 몇 대를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맹단을 쭉 작성해 보다 보니까 정수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실적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정수기를 강매를 해야 돼요. 강매. 그냥 정수기를 뜯어 받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정수기를 강매를 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당당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비굴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강요 영업, 뭐 부탁 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실적이 올라가서 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영업을 잘 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청호나에서나 이제 뭐 웅진코웨이나 영업하는 분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동안 뭐 정수기를 많이 팔아서 5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가치에 맞는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실적만을 위한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10년, 20년을 두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옳은 일이 돼야 되고 사랑이 깃든 일이 돼야 되고 진리에 입각한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전, 자 비전 시작. 비전.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은 가능할까요? 돈이 안 된다면? 돈이 안 된다는 건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즉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면, 더 크게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3년 못 간다 이런 이야기 있죠. 참 부자가 3년 못 간다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3년 이상 봉사활동을 못한다. 봉사활동도 돈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요. 잘 보세요. 나의 특기. 잘할 수 있는 건 특기죠. 나의 특기를 직업으로 만든다. 자, 특기를 직업으로 만든다. 시작. 특기를 직업으로 만든다. 자, 열정은 뭐야? 나의 취미활동을 직업으로 만든다. 시작. 나의 취미활동을 직업으로 만든다. 자,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만든다.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자,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돈. 자, 보세요. 자, 특기를 직업으로 만들고 취미활동을 직업으로 만들고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번다. 요게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네 가지 요건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일이 잘 안 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빠져 있을 거예요. 돈이 잘 되는 일을 할지라도 나의 재능이 없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여러분들 그 내면에서 옳지 않다고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면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에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자, 한 우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팔 것인가 기간. 그래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 그야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좀 해볼게요. 자,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이걸 이제 지금 종이 한번 쓰면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지금 쓰면 그걸 토대로 한번 쭉 만들어 보는데요.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자, 줄침 부분에 한번 써봅니다.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거든. 나는 사랑의 첫 만남 촉진자, 기적의 치유사, 그리고 혁명적인 변화 코치이다. 왜냐하면 첫 만남 심리가족, NLP 체면 치료를 통하여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 일단 설명 듣고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두 번째, 당신 핵심 가치 새겨진 걸 적어보라. 제가 소개했죠? 저는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참 그러면 이제 핵심 가치가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가치는 뭐 핵심 가치는 뭐냐? 가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내 정체성에 맞는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그래요.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한다. 자, 그럼 당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 저는 열정 갖고 있는 게 강의, 상담, 심리치료, 코칭 이런 게 열정이에요. 솔직히 저는 하루 내내 강의해도 저는 지치지 않아요. 강의할 때 살아있죠. 자, 당신의 차별화되는 재능을 적어보라. 저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담하는 거. 제 자랑 좀 해볼게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강사하셨다고. 자, 영어를 잘 못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장 잘 가르쳤어요. 그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가르치냐 하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애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에 그 대학 다닐 때 외국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뭐 1년에 뭐 30명, 50명 보내가지고요.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도순 씨라는 분 이쪽 방송인 네. 송도순 씨 아들을 제가 한 달 만에 45점에서 95점으로 점수 올려줬어요. 그 개인 가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건 제 자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32살까지 학원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학원 운영을 하다가 난 참 가르치는 걸 참 잘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만 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 점수를 올려주고 막 이게 강의를 하는 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면서 영어를 강의했으면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했거든요. 영어를 못한다는 게 회화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면 뭘 못한다는 뭐 회화도 잘 못하고요. 뭐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수업 준비를 막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문법이나 독해나 뭐 이게 이런 거 미리 준비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막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 없이 가르칠 정도가 돼야지 잘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막 한 시간 가르치려면 막 한 시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나는 왜 이걸 못하는데 이걸 가르치지? 근데 성적을 잘 올려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를 되돌아볼 때 저 스스로가 너무나 비굴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게 꼭 사기를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젊을 때 한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길은 아니구나. 그때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32살 때 이제 학원을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 나는 쉽게 잘 가르치는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서점에 갔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본 거예요. 자,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책이 있어.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문구가 나왔어요. 자,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야, 나도 위대해질 수 있구나. 더 늦기 이전에 나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2살 때 제 인생을 완전히 숨도리째 바꿔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32살 이전은 학원 강사이자 학원 원장이었고 32살 이후에는 동기부여 강사이자 지금 이렇게 심리치유사 이제 변화 코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직업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요. 나는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당당하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과감하게 제가 버리고 저는 심리학, 변화, 치유, 자기개발 쪽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건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던. 근데 실제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는 이런 거 제가 뭐 강의 준비해서 제가 가르칩니까? 저는 제 자랑 하나만 더 하면요. 저는 540시간 분량을 전혀 뭐 강의 뭐 어떤 책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540시간 분량을 그냥 제가 유창하게 강의할 자신 있습니다. 540시간. 어째서 540이에요? 자, 제 커리큘럼에 그 시간을 다 더하면 540시간이 돼요. 그래요? NLP 프랙티셔너가 120시간,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가 120시간, NLP 트레이너가 150시간, 체면 치료사가 120시간 뭐 쭉 있어요. 이걸 쭉 하다 보면 540시간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제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기는 너무 쉽죠. 이걸 무슨 강의 준비를 해요. 그냥 말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제일 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설교 준비 안 하시는 목사님.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차별화된 제는 쉽게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20대에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과거나 외고를 많이 보내면서 사실 돈은 많이 벌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서 쉽게 가르치는 거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다른 걸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걸. 그래서 지금 제가 NLP 체면 교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잘했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영어를 해서 우리 못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차별화된 재능인데 이걸 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때 선생님 칭찬해줬거나 뭐 부모님 칭찬해줬거나 주변 사람 칭찬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자, 혹시 참고될까 싶어서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한번 해드릴게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앤서니 라빈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내 안에 잠든 그림을 깨우라의 이제 이 저자예요. 참고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졸입니다. 고졸인데 20세기 가장 위대하게 빛낸 10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을 개인 코칭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학벌은 고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졸인데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20대에는 뭘 했냐면은 그 진공청소기 영업도 하고요. 건강식품 영업도 하고 뭐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잖아요. 20대에 그 뭐 총각 영업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락방에서 살면서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었다 이분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냥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해볼까 이거 자살 중독도 느끼고 막 그랬대요.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을 고민을 하면서 내가 뭘 하면은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준 칭찬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칭찬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웅변반에 있지 않았는데 뭐 우리도 이제 특활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웅변부 뭐 무슨 뭐 이런 여러 반이 있지 않습니까? 배구부, 야구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웅변부 선생님이 이 앤서니 라빈스한테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앤서니 너는 그 우리 웅변부는 아니지만 이번 주말에 우리 웅변 대회를 하는데 너 한번 추천해봐라. 너는 원래 말을 잘하니까. 우리 웅변부는 아니지만은 웅변 대회에 놓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앤서니 라빈스가 그때 뭐 출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책에 안 나오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대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그물에 뛰어내 죽어버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선생님이 내가 말 잘한다고 그랬지.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강의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NLP를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NLP를 만나면서 이제 타고난 그 강의 실력이 발휘가 되면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완전히 그냥 뭐 각보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결국 앤서니 라빈스를 10년 만에 밑바닥에서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힘은 뭡니까? 바로 자기만의 차별화된 재능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민감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그 민감성. 그러면 그 민감성은 어떤 쪽에 일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치라면 제가 볼 때는 코칭, 상담도 중요한 코칭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어떤 그 사람이 재능을 찾아내고 지금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죠. 자, 재능을 찾아내고 그분의 열정을 찾아내고 가치를 찾아내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코치 역할을 해버리면은 정말 끝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제 이미지도 좋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코치도 괜찮고요. 또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브랜드 이미지 코치도 참 좋아요. 스피치 코치도 좋고 스피치 스타일을 코치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옷 입는 것도 또 잘 입지 않습니까? 패션 그런 쪽에 코치를 해도 참 좋겠다. 심리 코칭은 당연히 좋고 그래서 어떤 코칭 쪽이 맞지 않나 참고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당신의 전문 분야로 개발할 것인가? 아까 그 4가지 공통점 있죠? 재능, 열정, 가치, 비전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브랜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저는 그 중심에 뭘 봤냐면요. 통합 치유 시스템, 통합 건강 시스템을 저는 봤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합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거구나. 이 통합 치유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면요. NLP 들어가죠. 체면 치료 들어가죠. 우리 참만남 심리 가족 들어가죠. 우리 스피치 교육 들어가죠. 또 건강 이게 막 들어가 있어요. 저처럼 NLP를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저는 NLP만 하는 게 아니라 NLP 하지, 체면하지, 스피치 하지, 또 참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었지. 게다가 건강 교육까지. 아마 이런 담체가 없어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5가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따지면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 가지를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빌 게이츠를 보세요.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까? 자, 빌 게이츠는 처음부터 모든 걸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우선 빌 게이츠는 TV 화면을 가져왔죠. TV 화면. TV 화면에 또 우리 자판기. 자판기 뭔가 옛날에 우리 타자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타자 자판기에 그다음 전화선 타자기 TV 화면 이걸 다 결합하다 보니 뭐가 됐습니까? 컴퓨터가 됐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빌 게이츠는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이 기존에 있는 걸 통합을 했습니까? 그렇죠. 통합했죠. 통합. 네, 여러분들 통합의 천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의 천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걸 도전팀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도전팀을 통합을 하지 않느냐? 왜 팝피스 제품을 파느냐 이거예요. 팝피스 제품의 마음을 팔아봐라. 마음 심리. 또 오늘 들으니 양자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결합 한번 시켜보세요. 양자의 마음에 팝피스 제품에 그리고 우리 참만남 심리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번 같이 통합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성하죠.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예. 요걸 근데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답답해 죽겠어.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게 엄청난 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독서부터 시작해서 예. 기본 갖춰져 있는 게 있어야 그게 뭐가라는 게 생각이 나지. 예, 이걸 알아듣는 분이 이제 우리 임수윤 전무님이에요. 네, 맞아요. 임수윤 전무님은 제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전팀을 도와달라고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건데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작년 한 7월부터 했으니까 엄청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름대로 이제 오늘도 피드백을 제가 받아봤지만은 반응도 있고 그럼 이거는 회사 대표님의 회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파비스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최고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케팅 시스템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통합의 시대죠. 제가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건강의 어떤 통합 건강 시스템으로 가져가서 좋은 제품에 자 어떤 마음 갈기에 우리 심리 가족 같은 인간 좋은 인간 관계에 또 이런 양자 파동과 같은 양자 건강에 이런 걸 한번 모아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본다면은 저는 정말 세상을 바꾼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 그걸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답답하네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파비스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현수 선생님 은수. 김현수라고 김원수 아, 선생님들이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자 살자 애터미만 열심히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 애터미를 또 다른 것과 통합을 시켜서 가능하면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합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분야를 어떻게 해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통합을 생각해 보는 거. 통합. 21세기는 통합의 시대고 21세기는 플랫폼의 시대다. 들어보셨나요? 네. 자, 21세기는 무슨 시대? 통합 시대. 그다음 플랫폼의 시대다. 통합 플랫폼 뭐냐면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 매출이 삼성의 매출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카카오톡 설립자가 삼성의 누구야? 그 이재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얼마나 됐죠,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카카오톡은 바로 이거 연결자, 통합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은 생산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몇 년 되지 않는 그 통합, 융합을 하는 이 카카오톡이 자, 수십 년이 된 삼성이라는 회사의 매출을 앞서는 거,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위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브랜드를 한번 설명해 봐라. 자, 참고하라고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저의 경우로. 자, 정동훈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한 통합치유 시스템의 창시자로서 참만남 심리가족이 토대 위에 NLP 체면 치료와 마음 면역 강화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건강 교육을 통합한 통합치유 시스템을 통해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돕고 있다.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브랜드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당신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라. 자, 사랑의 첫 만남 심리가족,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제가 글을 보낼 때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정동문 교수는 하면서 공부한 사람 들었다 보니까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사명도 있고 뭐 어릴 때에 뭐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지 뭐 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글을 거의 한 4,000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그럼 4,000명 이상은 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어떻게 할까요? 정동문을 별 올리는 사람으로 할까요? 이런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된 사람으로 할까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정동문에 대한 어느 정도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우울증 상담하고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상담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럼 저랑 상담하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을 때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거의 고민 안 하죠. 네. 왜? 브랜드 이미지를 아니까. 왜? 삼성에 가서 삼성 냉장고를 살 때 고민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이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정동훈 교수를 만나서 상담하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등록하고 그냥 바로 치료 상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관성 있게 어떤 한 방향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미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정동문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 얼굴을 모르더라도 정동문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아침에 그럼 제가 보내는 글이 한 5만 명한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다양한 단체 카톡방에서 뿌려지고 개인적으로도 막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이런 비슷한 글들을 막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동문이가 뭐 이런 사람 있네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걸 하루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계속 봐요. 또 보니까 유튜브도 있네. 뭐 유튜브에 강의 보면 또
들어보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1년을 제 글을 보면서 또 제 유튜브를 보면서 자 저에 대한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릿속에 박히죠. 예,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TV 광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TV 광고에 김태희가 나왔어. 김태희라는 여가 배우가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떤 화장품이 나와. 화장품을 바르는 모습이 나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희가 화장품 광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걸 하루만 본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한 1년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장품 가게에 갔어. 근데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김태희가 바르던 그 화장품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화장품 살까요, 안 살까요? 바로 그거죠. 이미 김태희 화장품이라는 게 세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효과를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요, 못해요? 인식을 못하죠. 못하면서 여러분들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화장품 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사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카드를 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동훈 코치를 만났는데, 정문 교수를 만났는데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상담받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카드를 긁고 그냥 상담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는 가게에 갔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삼성 냉장고를 사고 있는 거지. 이 마력의 힘이 이제 뭐냐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마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면 마력의 힘을 만들어야죠. 제가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3년 정도는 일관성 있게 자 이런 어떤 목표에 맞게 쭉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글을 쓰고 자 이렇게 자기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 나중에는요 나는 놀고 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냥 해요 그냥. 자 제 자랑 좀 더 해보면 저는 이제 부산 김해 내려가면 이런 사무실도 없어요. 어제 제가 하루 내내 강의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우리 영락센터는 하루 내내 강의했거든요. 대학원 수업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대학원 수업을 커피숍에서 한 사람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 강사 중에 교수 중에 커피숍에서 대학원 강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김해에 가니까 스페이스 커피숍이 있어요. 스페이스 커피숍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저 7시까지 대학원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커피 마시고. 그 스터디방이 아니고요. 예. 그냥 커피숍에서.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커피숍에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돈을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결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강의장도 없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강의하는데 그냥 김동문이라 이름 하나 믿고 그냥 와서 어떤 사람은 돈을 600만 원 내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카드 긁는 사람도 있고 그게 가능할까요? 커피숍인데. 자,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가령 커피숍에 하건 호텔에서 하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의 냉장고를 호텔에 팔건 뭐 시장에서 팔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잘해놓으면 시너지는 더 나잖아요. 시너지는 맞죠. 삼성 쫙 틀어놓으면 저희가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뭐 포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3만 원에 팔릴 수도 있지만은 또 남대문 시장에 미국가에 팔면 5천 원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브랜드 이미지가 일단 잘 구축이 돼 있으면은 포장을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도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이미지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나요? 네. 이 비즈니스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고객이 거래를 안 하고요. 막 클로징이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자 전화 걸면 나 없다고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왜 전화를 안 받겠어요? 환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다 메모하셨나요? 네. 어.
그러니까 제목만 적었죠. 어. 근데 제목만 적어가지고는 모를 것 선생님 같아요. 강의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필요하면 PPT 뭐 가져가셔요. 뭐 이거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브랜드를 좀 강의하는 브랜드 미션을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미션. 당신 브랜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막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1년 안에 매월 얼마를 번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중요하지만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 저는 통합치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그래요. 매월 2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월 얼마를 벌겠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벌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한번 써보세요. 장기적인 이 목표를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건 좀 차이가 납니다. 아셨죠? 이 목표도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벌어, 월 2천만 원을 벌어, 막 이렇게 너무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매월 1,000만 원을 번다, 매월 2천만 원을 번다를 이제 쓰는데 이걸 매일 보는 거예요. 뭐 오늘도 내일도 보고 한 달을 계속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재의식이? 당연. 예, 매월 1,000만 원을 번다, 2천만 원을 번다가 처음에는 너무 높은 목표처럼 보이다가 자주 보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 목표가 당연하게 느껴질 때 목표를 이루는 것도 쉽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를 글로 적어야 되고 그 글로 적은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글을 보냈는데 벽에 붙이라면 벽에 붙여서 매일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목표를 벽에 붙여야 돼요. 나는 올해 뭐뭐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브랜드 미션도 목표를 글로 좀 써서 여러분 책상 앞에 붙이거나 냉장고에 붙이거나 문에 붙이거나 붙이세요.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보세요. 그 다음에 당신 브랜드 미션 설문을 작성하라. 저는 이미 통합치유 시스템에 이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 참고를 하시라고 한번 써놓은 겁니다. 자, 나의 미션은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치유 시스템을 통하여 기적의 치유와 행민기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제 미션입니다. 요걸 어떻게 써야 되죠?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제가 또 코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미션 선언을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어떻게 쓰는가는 다음에 좀 배우도록 합니다. 왜냐면 오늘 제 브랜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다 훈련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대충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김원수 선생님은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복잡할까 싶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예. 일단은 감을 잡으시라고. 다 못해도 괜찮아요. 소화가 다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 감을 잡으시라고.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늘은 감을 잡으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신 브랜드 미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이 브랜드를 이루기 위한 이미지 구축하기 위한 미션이 뭐냐? 자, 나는 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천만남 시민 가족을 구축하면서 NL 체면 대학을 운영한다. 자, 일단은 저는 매주 토요일은 부산, 매주 일요일은 부천 이렇게 이제 두 군데를 제가 잡았는데요. 이런 구조를 이제 좀 더 확대시켜야죠. 확대시켜서 광역 대도시로 저는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토대가 뭐냐면 천만남 심리 가족이에요. 천만남 심리 가족이 구축이 되면은 제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치유 변화도 그냥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고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션도 좋고 뭐 전략도 다 좋은데 고객 구축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영업이 안 되겠죠. 이제 저는 매일 블로그에 글 쓰기, 카톡방에 글 올리기,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 올리기. 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가슴이 들뜨는 거예요. 자, 눈을 뜨면 빨리 카톡방에 글 올려야지. 블로그에 글 써야지. 유튜브 동영상 올려야지. 지금도 강의에 힘이 실리는 게 뭐냐면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거 일단 정리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뭐 피드백을 받아볼 수는 없지만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의 고객 또는 고용주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지 자세히 한번 적어봐라. 그다음 두 번째, 당신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목표 대상과의 미팅에서 발견되는 어떤 부족한 점을 가능한 한 모두 기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 단계는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애물 극복 전략도 또 필요합니다. 어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좀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두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 전략도 또 중요하고. 네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재난을 막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요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이제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도 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언제 편안해 보이고 언제 좀 불편해 보이는지 피드백도 받아보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리고 이제 몸가짐이 어떤지 피드백도 받아봐야 되고요. 목소리의 고칠 점이 뭔지, 말하는 속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것도 이제 쭉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포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 주에 같이 좀 해야 되겠는데, 피드백을 받아서 없애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뭐냐,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 그리고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구축을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